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6월부터 22대 국회가 새롭게 시작되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전남 출신 비례대표 당선인을 만나봅니다. 지난 총선거에서 진보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연합해 3명의 당선인을 배출했는데요. 그동안 전남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온 전종덕 당선인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비례대표로 당선된 후에 정말 바쁜 일정들 소화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정들 보내셨을까요? 네, 오늘처럼 방송 출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계각층에서 또 자신들의 요구 이런 것들을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간담회도 진행하고 있고, 제가 또 초선인 관계로 그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책 세미나 등을 포함해서 등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다시 진보당으로 복당을 하셨고요. 그리고 선거운동은 더불어민주연합으로 하셨습니다. 선거를 준비하고 치르면서 이 전남 지역 민심을 많이 읽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떠셨나요? 네, 민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또 도민들도 많이 호소를 하셨고, 상가는 텅텅 비어 있고 또 손님들도 없는데 또 빚을 내서 임대료를 내야 되는 우리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기후위기로 사실 농촌이 상당히 어렵고, 물가의 이 폭등의 주범이 마치 농산물 때문인 것처럼 농민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책임이 좀 전가되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 도민들,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 기조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서민들이 살 수가 없다. 이런 얘기 상당히 많이 하셨고, 윤석열 정권 심판을 해서 우리 민심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이번 총선에서 준엄한 심판을 했고, 그 결과 192석이라는 야권에 이런 결과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총선 민심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고 있기 때문에 22대 국회가 국민의 뜻대로 또 우리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국민의 뜻을 반영해서 국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는 분들은 계실 것 같은데 당선인께서는 지난 30년 넘게 간호사로 일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정치로 입문을 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해서 도의원이 되었고, 그렇게 이제 정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 20년 전으로 올라가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IMF가 왔고, 그때 이제 우리 노동자들, 국민들이 희생을 강요받았고, 그래서 제가 일했던 병원도, 제가 병원에서 일을 했는데, 병원도 구조조정도 해야 되고, 민영화를 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의 건강권을 책임지고 있는 이 공공병원이 민영화되면 이거 결국 피해가 도민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민영화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또 노조를 통해서 이제 민영화하면 안 된다 이런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뭐 단식도 하고 삭발도 하고 또 이렇게 도지사라든지 정치인들을 막 만나고 다녔는데, 그때 이제 우리 얘기를 좀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절박하고 속상했거든요. 아니, 정치가 도민의 뜻을, 그리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치가 펼쳐져야 되는데 그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맞지 않다. 공공의료를 더 강화해야 되고 민영화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냈지만 그것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가서 나가서 목소리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결심을 하고 도의원에 출마하게 됐고, 이제 도의에서 활동을 통해서 공공의료를 지키는 이런 역할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도의원 하면서. 네, 이제 노동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전남 지역에는 산업단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직까지도 참 많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안전사고도 빈번한 편입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우리 전남 지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 산업단지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여수 지역에는 산업단지가 있고, 이제 한 번 사고가 나면 상당히 큰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대 사고가 나게 되면 이런 중대 사고가 나지 않도록 회사의 사용자들이나 정부에서
그런 사고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관리 감독, 그다음에 안전 대책 이런 걸 세워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큰 사고가 발생하고 결국은 피해는 노동자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제로 처벌을 실제로 한 사례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해야 되는 걸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안전관리를 위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건 있지만 처벌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것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고 그 처벌법대로 제대로 이런 큰 대형 사고가 날 때는 처벌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처벌을 네. 강화해야만 처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게 되고 그러면 그리고 또 안전관리나 점검을 5년마다 한 번씩 한다든지 수시로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리 그리고 사고가 날 때는 다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법들이 만들어진 것이 실제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전남 지역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고 네. 그리고 대형 사고가 나면 대부분 전남대 병원으로 이송을 하는 경우도 네.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의료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전남 의대 신설과 관련해서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현안 문제입니다만은 네. 의대 신설과 더불어서 실제로 산업단지에 큰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빨리 우리 전남에서 그런 사고에 대해서 대비해서 치료를 바로 할 수 있는 대형 병원 설립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리 점검하고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후 조치를 제대로 세워서 또 재발되지 않도록 네. 하고 그리고 이런 다치고 이런 피해를 당한 우리 노동자들이 바로 이렇게 치료를 받아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이다. 그런 안전 대책을 저도 이제 국회에 가서 점검하고 또 챙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진보당에서는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게 어떤 취지이고 또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그 코로나를 겪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 이후에 실제로 너무 많은 특히 사회보험이 필요한 특수고용, 비정규직, 자영업자 이런 우리 국민의 삶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이 실제로 이것을 보장해주는 네. 내용으로 진보당이 제안을 했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2025년까지 전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저희 이제 진보당이 제안해서 그걸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발표를 했는데 2025년까지 전국민 모든 노동자들에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전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네. 2022년 7월 이후에 멈춰 있습니다. 안 하는 거죠. 네. 예, 약속은 했지만 그걸 지키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약속했던 대로 사각지대 없이 일하는 사람들의 소외받는 사람 없이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의 고용보험에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저희 당은 이것을 넘어서 가장 열악한 특수고용, 비정규직, 자영업자, 프리랜서, 그다음에 이제 이런 예술인, 사실 생계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네. 이런 일하는 사람들에게 고용보험을 넘어서 전국민 4대 보험이 적용돼야 된다. 네. 말씀드렸던 그런 정말 4대 보험이 필요한 업종에서 계시는 분들은 너무 수입이 많이 부정기적이고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요건도 좀 까다롭기 때문에 한 30% 정도 수준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4대 보험과 관련해서.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각지대 없이 국가가 책임지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실제로 보험의 4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고요. 그리고 사각지대 없이 누구나 일하는 사람이면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가가 책임 있게 지원도 하고 제도도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4대 보험이 필요한 사회 보장이 필요한 일하는 사람들에게 4대 보험을 제대로 보장받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전국민 4대 보험을 도입하자 이렇게 저희 진보당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전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했던 것처럼 전국민 4대 보험을 반드시 좀 우리
도입할 수 있도록 저희 진보당이 국회에 가서 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전남의 의대 설립 참 뜨거운 이슈죠. 네. 이게 전남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의 이 지역 간 갈등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의료 노동자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너무 지금 전남이 이렇게 지역이 양분되어서 서로 갈등을 더 부추기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힘을 합쳐서 그 힘을 더 크게 발휘해서 우리 전남의 의료 문제 그리고 의대 문제를 같이 풀어야 하는데 네. 오히려 정치권이 이 갈등을 부추기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진보당에서는 전남이 특성도 다르고 생활권도 다르고 수요도 다르기 때문에 동부와 서부 두 곳에 전남 의대를 설립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전남 의대와 함께 두 곳의 대학병원급의 큰 병원, 네. 대형 병원을 설립을 해야 된다. 지금 우리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시를 단위를 제외하고는 16개 시군이 네. 응급의료의 사각지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말하고 있는 의료 인력도 부족하고 그리고 대형 병원이 없기 때문에 큰 사고가 발생하면 큰 병원으로 전대나 네. 아니면 서울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은 의료에 있어서 소외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대 신설도 중요한 문제입니다만은 양 지역에 정말 필요한 의료 사각 문제, 의료 취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 지역의 동부와 서부에 종합병원급 대형 병원을 약 500병상 이상의 병원을 설립을 해서 우리 도민들의 의료 혜택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맘 놓고 공공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대 설립을 하게 되면 당연히 대학병원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전남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시 중에 전남에 한 곳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 소외와 차별을 우리가 이제 어쨌든 정치권이 도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도지사를 포함한 우리 도민들이 좀 이것을 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이라도 양 지역에 서로 갈등할 문제가 아니라 서로 힘을 합쳐서 하나의 목소리로 우리 전남의 두 곳의 의대와 두 곳의 대학병원을 설립하자 이렇게 하나로 힘을 모아서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중앙정부가 이것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전남도에서도 중앙정부만 믿고 있지 말고 우리 도에서도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힘을 모으고 도 차원의 정책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 농업인의 생활 안전을 보장하는 법안 마련에도 힘쓰고 싶다 이런 말을 이제 서두에도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특히나 우리 또 전라남도는 농도이고 농민들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농업이 우리 도를 또 유지하는 전남도를 유지하는 주요한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농민들이 지속 가능한 농업 그리고 지금 식량이 이제 무기가 되는 시대가 됐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식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또 기후 위기에 식량 위기는 대단히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식량의 안정과 안전 공급과 식량의 자급률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내용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농업기본법, 농민기본법을 통해서 그리고 양곡관리법을 지금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양곡관리법을 통해서 농민의 생존권 보장과 그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 그다음에 식량 안보를 지킬 수 있는 농업이 좀 이루어진다고 보고요. 거기에 또 필수 농자재 지원법을 같이 세 가지 법안을 패키지로 만들어서 비료나 우리 이제 우리도 경험을 했습니다. 비료나 농약값 급등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생산비가 엄청 오르는 이런 일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필수 농자재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것들을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농민기본법, 필수농자재 지원법, 양곡관리법 이렇게 해서 농민 3법을 우리 농민들도 실제로 이것이 제정돼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지난 21대에서 저희 진보당의 강성 의원이 이런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1대가 끝났으니 제가 22대 가면 우리 농민 3법을 제정해서 우리 농업을 살리는 데 앞장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22대 국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입법 활동이나 정책 제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뭐 제가 아까 이제 인터뷰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전남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지금 의료 취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의대가 유치되어서 의대에 유치된 의사가 우리 전남에서 설사 전남에 있어서 의사로서 역할을 해주시는 되는 데까지는 최소 15년 정도 걸립니다. 네. 그럼 의대에서 우리 전남 의대가 신설돼서 배출된 의사가 우리 지역에서 일하는 동안 그럼 우리 전남 도민들의 의료 취약 문제를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의문이 생기겠잖아요. 네. 그래서 의대 신설과 별개로 의료 취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공공의료로 돼야 된다. 그래서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전 공공의료 또 패키지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확대하고 강화하고 그에 따른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의료 사업을 더욱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노동자 국회의원으로서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당연히 생활할 수 있는 최저임금이 보장돼야 되고 그러면 최저임금 자영업자나 프랜차이즈 이런 업을 하시는 네. 이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상분에 따르는 대기업이나 정부에서 같이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노동자들에게 임금 인상을 하고 자영업자들에게나 소상공인들에게는 기업과 정부, 일명 대기업과 정부가 함께 책임져서 이번 분들을 서로 상생하자, 손잡고 상생하자 이런 내용의 법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을들의 싸움이 아니라 을들의 상생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또 법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네, 또 이 거대한 양당 사이에서 진보당의 이제 의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진보당의 의원으로서 양당 정치가 담지 못하는 진보의 의제들, 정말 소외된 노동자, 농민, 우리 서민의 의제들을 국회에서 더욱더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고요. 양당 정치로 특히 이제 우리 지역에서 민주당이 집권을 하다시피 다 민주당 의원들이기 때문에 양당을 넘어서 진보의 의제들이 더욱더 국회에서 계속 제기되고 이런 것들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우리 지역의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제 역할을 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역할을 저는 좀 할 생각이고요. 사실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기존의 기득권 이렇게 정치 안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야 호남 정치가 살아날 거니까. 그래서 민주당하고 선명하게 정책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이런 거 그리고 민주당이 우리 도민들의 뜻을 잘 정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 그래서 진보당이 민주당에게 역할을 또 요구하고 또 우리 도민을 위한 또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그런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또 우리 도민을 위한 경쟁을 건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민분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전해주시죠. 네, 국회가 22대 국회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2대 국회가 정말 우리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건강한 경쟁을 하는 일하는 국회가 저는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역할을 하겠다 말씀드리고요.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바뀌어야 하는 이런 내용을 선명한 정책으로 정말 제대로 보여줬을 때 저는 우리 정치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보당이 선명한 정책으로 정말 우리 국민을 위한 국회, 진보 의제가 국회에서 제기되는 국회,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국민의 삶을 바꾸는 국회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가운데서 제대로 좀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당선인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회적 약자와 소수에 서서 효능감 있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씀해 주신 만큼 22대 국회에서 국민과 지역을 위한 의정 활동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